오늘 식구님께 드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뭐 할래? 시대가 온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앞에 PPT를 보면서 같이 혼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릅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기독교도 그렇지만 세상과 격리된 생활을 해나왔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지금까지 기독교도 역시 세상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훈련을 받고 세상과 별다른 이러한 입장에서 단체를 구성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가 다른 것은 세상과 등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복판에서 서가지고 소화하자, 세상 가운데서 소화하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종교는 세상과 격리된 자리에서 걸어왔지만 통일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소화하자 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소화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것이냐 할 때 이 환경만이 아니라 자기 힘이 미치는 한 세계를 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종교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세상 앞에, 세계 전체 앞에 우리는 지금 도전을 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와중에 돌입해가지고 그 환경에 내가 소화되고 흡수되느냐, 이렇게 볼 때 그건 아니라고요. 그 반대라고요. 환경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이 달라요. 통일교회 사람들이 사는 생활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붙들고 너와 나와의 결단을 짓자 이거예요. 그것이 통일교회 사람들이 사는 생활입니다. 아주 참부모님 말씀 선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의 종교와는 다른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통일교는 이 세상에 뛰어드는 종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먼저 세상을 이끌어 나가려면 이 세상을 먼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그 상대를 뛰어넘으려면 먼저 그 상대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방을 넘어서 이제 창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방과 창조에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죄송합니다. 이거 통일교회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통일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방과 창조에 좋은 예가 있는데, 자, 여기 위에 삼성이라는 글자 빼고는 오른쪽과 왼쪽이 거의 비슷해 보이죠? 이게 예전에 아주 논란이 많이 됐던 내용인데, 삼성이 이거 갤럭시 A라는 그런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폰 3GS를 그대로 뺏겼다라고 해서 법적인 소송까지 갔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그게 얼마나 비슷하길래 그렇게 법적인 소송까지 그렇게 거는지 속이 좀 좁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똑같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이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겉에 있는 포장지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삼성이 처음에는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모방을 했지만, 처음에는 모방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이폰을 어느 정도는 아이폰 인기를 따라잡고 일견에서는 아이폰 인기를 넘었다고도 그 얘기를 하는 갤럭시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노트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디자인이 다르다고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죠. 오히려 갤럭시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미국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제 질문입니다. 천일국 창건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참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일국 창건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것은 톰 소호의 모험인데요. 혹시 어릴 때 만화 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톰인데요. 이게 톰이 어머니한테 벽에 있는 그 담을 다 페인트로 칠하라고 어머니한테 심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바르기가 싫었어요. 페인트 칠하기가. 싫어서 막 짜증내면서 바르고 있었는데 친구가 왔어요, 옆에. 근데 톰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하냐면 너무 즐겁게 이거 바르고 있는 거예요. 막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바르고 있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자세히 보고 있죠? 그러더니 친구가 야, 그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한번 바르고 싶어. 나 바르게 해줘 라고 했어요. 근데 톰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싫어,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건데 너한테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막 쩌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발 한번 바르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한번 바르자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돈을 25센트씩 가져오면 내가 한번 칠하게 해주지 라고 해서 돈 받아가면서 이 친구들한테 다 시켜 먹었어요. 그런 톰 소어의 모험의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던져줘서 천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톰 소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페인트 칠 안 하고 놀지는 않겠죠. 우리도 같이 페인트를 칠하지만 함께 페인트를 칠해 나갈 수 있는, 함께 천일국을 창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뭔가 조그만 아이디어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버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운동하겠습니다. 자유를 벗기고자 하는 의지가 고조됨에 따라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환경이 자유를 찾는 그 시대의 인간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혁명은 결국 창조 본연의 자유가 완전히 복귀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그 원리강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결국 발전하게 돼 있어요. 구약, 신약, 섭리, 그 성약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도 꾸준히 발전하고 종교도 뭐 불교라든지 뭐 이슬람교 다양한 종교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고차원적인 종교로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더욱더 뭐 인터넷이라든지 더 빠른 어떤 그 미디어로 통해서 세상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 결국 뭐냐? 자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세상은 자유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자유를 갈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원리적인 자유,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실적이 있는 자유. 우리는 그런 원리적인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유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인데요. 드라이브가 어떤 동기부여라는,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도 동기부여지만 드라이브도 어떤 동기부여랑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최신의 어떤 학문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 안에 재미있는 어떤 실험이 나와요. 이 실험 하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양초와 여기 보이는 게 이거는 이제 클립이에요. 앞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냥이에요. 이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초를 벽에다가 세워서 고정시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머리 좋은 사람들은 1분 안에 풉니다. 잠깐의 시간을 드릴게요. 저기 뭐 벌써 뭐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상자를 앞쪽으로 고정시킨다면 거기다 양초를 세워서 예. 빨리 상당히 빨리 답을 찾으셨네요.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못 맞췄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방금 저 얘기한 거를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놓고 보여줬을 때는 훨씬 더 빨리 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것은 무슨 테스트냐면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어떤 그 실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만 가지고도 창의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대한 시험이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였죠. 근데 다니엘 핑크는 이 다니엘 핑크가 인용한 실험인데 어떤 또 그 다른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세 가지 그룹을 놓고요. 한 그룹은 아무 보상이 없었어요. 재미로 그냥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풀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고, 두 번째 그룹은 돈을 줬어요. 돈을 뭐 한 10달러 정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그룹은 돈을 100달러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긴장하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있었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어떤 그룹이 제일 빨리 해결했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보상이 없는 것, 그리고 아주 약간의 보상이 있는 거하고 엄청 큰 보상이 있는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A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 B, C요. 네. 의외로 B도 좀 있네요. A 아니면 C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적당한 보상이 오히려 뭐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B그룹이 시간이 더 느려졌고요. A그룹보다요. B그룹이 더 느려졌고 C그룹은 2배, 3배 더 느려졌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데 열심히 해봐라 했는데도 창의력에 있어서는 뭔가 일을 열심히 열심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단순 노동에 있어서는 분명히 돈이 효과가 있었는데, 보상이 효과가 있었는데, 창의성을 요하는 데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은 자유와 창의성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우리들도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문화들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될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뭔지를 좀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논리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책 한 권, 이 표를 보시면 책을 한 권 보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그래도 궁금하시면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해서의 역사적인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동기에 버전을 붙였더라고요. 1.0, 2.0, 그리고 3.0, 그리고 과도기적인 2.1의 단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구석기,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구석기 때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주 위주로의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뭘 하면 뭘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급을 주겠죠? 잘하면은 뭘 준다. 그러니 열심히 해라. 특히나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기계처럼 단순 노동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했고, 이 기간에는 정말 이것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더 자유에 대한 그 열망이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 자유도를 제가 좀 한번 넣어봤어요. 자유도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전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회사에 10년, 20년, 30년 일하는 사람이 아주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이해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개근상 타는 것이 아주 자랑이었어요.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매년 연봉 협상을 하고요. 매년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에 매년 다른 곳으로 회사를 옮겨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요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직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계속 올리거든요. 연봉 올려주세요. 뭐 돈 없어 그럼. 그래? 그럼 난 딴 회사 갈 거라고. 딴 회사 가서 연봉 더 받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사를 계속 바꾸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예를 들면 회사 안에서도 뭐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누구나 자유롭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회사에서도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약간 과도기적인 시대가 지금 현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자발적인 그 동기에 의해서 하는 이제 프리 에이전트, 이게 뭐냐면은 프리랜서라고 보통 아시죠? 프리 에이전트가 이 세상의 많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기부여는 내 의식주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돈을 많이 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 3.0 시대인데,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구약, 신약 어떤 그 종교의 발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는요, 하지 마라의 시대였습니다. 아시죠? 십계명. 내 이웃을 다른 여자를 탐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의 시대였죠. 근데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되면서부터 하라의 시대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어떤 실천적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보다 하라는 것이 좀 더 약간 좀 자유가 좀 생긴 느낌이죠. 근데 이제 동기 2.1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나왔죠. 우리는 성약 시대가 돼서 참부모님을 모시면서 참부모님께서는 섭리적으로 빨리 여러 가지 조건적인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죠. 근데 그 지시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버님의 지시를 어떻게 할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실패한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 선배들 분들 중에는 성공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때요? 하라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약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의 천일국 시대가 도래를 했죠. 천일국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 것이냐? 뭐 할래의 시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일국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말씀하실 때 이런 자주 질문하실 때 이랬거든요. 여러분 몸 마음 통일됐어요? 하고 통일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아무도 안 들죠. 들었다가 큰일 나죠.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손 다 들으라고. 그냥 들어보라고. 여러분이 지금 몸 마음 통일이 됐다고 생각하라고.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출발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반대로 다르게 또 천일국을 놓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일국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천일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고 행복만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면 우리는 굳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열심히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모두가 다 개성이 있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큰 속성 안에서 그 조그만 모든 속성들을 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도 이 세상에 지문 하나도 똑같지 않도록 다 개성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러한 자유를 그리고 그 개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천일국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홈그룹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심정 홈그룹이 있어요. 심정 홈그룹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는 좋은 홈그룹입니다. 근데 이것과 병행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하나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는 3시부터 이제 홈그룹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3시 홈그룹을 다 끝낸 후에 4시부터이든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시간에라도 주중에라도 언제든지 모여가지고 자기의 취미에 맞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너 뭐 할래? 뭐 할래?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그룹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에 그치면은 조금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효과를 더, 한 가지 또 양념을 좀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15세기에 메디치라는 어떤 그 큰 가문이 있었어요. 집도 아주 엄청 컸나 봐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이웃 국가에서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난 사람들이 다 대피를 피신을 해왔어요. 이탈리아로 피신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 뭐 음악가든 미술가, 철학가, 과학, 그리고 뭐 어떤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은 조금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좀 피신하고 그러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메디치라는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흔쾌히 자기 큰 저택을 그 학자들에게 다 빌려줬어요. 방도 많았나 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통이니까 어디 밖에 나가기도 위험하고 그 안에 모여가지고 별로 할 게 없어서 너무 심심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서로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인데 뭐 의사하고 철학가, 뭐 미술가들하고 과학자들 이 그냥 밤새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기회도 없던 그런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르네상스의 시초가 됐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많이 응용이 돼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씨가 서울대에서 그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학원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우연히 그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융합과학대학원이더라고요. 융합과학이라고 그러길래 저는 무슨 핵융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안철수 씨가 원자력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융합이라는 말이 메디치 효과의 그 융합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도 사회에서도 많이 대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의 더운 곳에 사는 개미집이에요. 흰개미라는 개미집인데 개미가 이게 옆에 표본 보면 알겠지만 아주 높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곤충학자가 얘기하기를 개미집 안은 개미가 밖으로 나오면 오래 버티질 못하는데 개미집 안은 아주 시원해가지고 아주 쾌적한 환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그 공기의 어떤 흐름을 땅속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떤 건축학자가 이걸 보고 야 이거 건축에 응용을 하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 건물을 시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호주에 멜버른이라는 청사 건물을 지을 때 그 아이디어를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응용을 해서 했는데 전기를 하나도 안 쓰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안 쓰지는 못하지만 75%를 절감을 했답니다. 기존 전기의 25%만 사용을 해가지고 이 전체 건물을 난방할 수 있었다. 이건 한 가지 예고요. 그리고 그 융합이라 그러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그 패션 명품인 프라다 그리고 LG전자의 핸드폰 이것이 결합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더니 어느 정도는 갤럭시만큼은 아니지만 히트를 쳤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융합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가볍게 또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도 홈그룹을 만들 거예요. 카메라 이런 거 영상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고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악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융합에 들어갈 겁니다. 잘 안 되는 홈그룹은 안 할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전통이 생기고 기술이 쌓이는 홈그룹에 한해서 융합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심지뽑기 같은 걸 해가지고요. 훈독과 방송이 만약에 심지뽑기를 했는데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둬가지고 그 두 팀들이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는 것도 없고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아마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훈독을 방송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하고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또 뭉쳤다라고 했을 때
뭐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죠. 특히나 뭐 가사는 뭐 우리 교회적인 어떤 좋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이 엮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물론 그 잘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또 누군가가 또 이런 걸 좀 미리 보여주셨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맛집 홈그룹과 자전거 홈그룹이 있는데 이 둘은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맛집 가면 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홈그룹이,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임형 그룹을 만들고 퓨전형 그룹을 만들고요. 이름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정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천일국 홈그룹을 만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천일국을 창건해야 될 우리 그 천일국 역군들이잖아요. 근데 이 천일국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일국의 모든 종교, 정치, 과학, 문화, 그리고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의 예술적인 그런 분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거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할 거냐? 우리가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준비해 나갈 때 우리는 아버님의 섭리의 어떤 큰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매력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과의 실력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천일국의 정부 기관을 만들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뭐 경제부 장관이나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이런 장관들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생각을 되고, 아니면 우리들끼리 만들면 어때요? 우리들끼리도 그냥 장관이라고 좀 하면 되죠,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님의 어떤 젊은이들에 대한 도전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혼독하시겠습니다. 순수함, 신선함, 열정, 힘, 용기, 도전, 전진, 희생, 인내, 이상, 희망 등은 참된 청년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단어들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참된 청년들이 가정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참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참된 청년들은 참된 희망의 실체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증된 진리입니다. 바로 축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그리고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바라신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의 모든 종교들이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 통일교와 우리 통일교의 식구님들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유의 갈망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그러한 것들을 중심하고 이 세상, 이 천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나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천일국 시대에는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즐기고 함께하고 공유하는 가운데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옵나이다.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통해 나아갈 때 더 우리들끼리의 마음이 통하고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의 홈그룹과 예배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일국의 실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천일국을 정말 그 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았사오니 앞으로의 우리의 나가는 그런 방향에, 그런 길에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식구님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모인 식구님들께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사랑 함께하여 주셨고, 못 오신 식구님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랑에 그리고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조현호 박지봉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